오늘은 그 생명공학 기술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PCR과 DNA 지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R과 DNA 지문입니다. PCR이라고 하는 기술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너무 보편적인 생명공학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PCR을 이용해서 최근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지금 2020년도 코로나19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PCR 기술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명공학 기술에 이용되는지 조금 쉽게 그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 멀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멀리스. 우리 PCR 기술 공부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번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누구시냐면 PCR 기술을 발명해낸 분을 우리가 이제 캐리 멀리스라고 하시는데요. 미국 사람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1944년에 태어나셨다가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개발하셨고 1987년에 이제 이 관련돼서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자, PCR 대표적으로 이제 어디에 이용되냐면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범죄 수사에서 주로 많이 이용되죠. 저 DNA 지문 활용하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PCR은 피 한 방울이나 머리카락 한 가닥에서 유전자 감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1991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범죄 수사에 유전자 감식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수집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범죄 현장에서의 증거 채취가 되겠죠. 개인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포렌식 사이언스죠, 그렇죠? 범죄 법과학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데요. 관련돼서 실험도 조금 예전에 조금 해봤었고 이 증거를 채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증거를 채취해서 용의자를 갖다가 우리가 지목을 해서 그 사람들의 가건물인 DNA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보면 누가 사실은 그 사건 현장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데 이제 PCR이라는 기술도 사실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CR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다 기록을 했지만 유전병을 진단하는 데에도 사실 하고요. 고혈압이 있냐, 이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 있냐, 그럼 그 관련된 유전자만 증폭을 시켜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자, 우리 날짜를 보면 44년간 헤어졌던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또는 이제 그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딸 아이의 DNA를 갖다 분석을 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도 이제 PCR 기술이 이용되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입양 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이제 유전자를 채취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각 나라에 있는 그 총영사관을 통해서 국내로 이제 보내주게 되면 국내에 있는 가족들과 이제 매칭시켜서 그 신원들을 확인해 주는데도 사실 PCR 기술이 DNA가 이용이 되고 또 우리 이제 금방 알아본 것처럼 범죄 현장에서 남아있는 DNA를 증폭해서 범죄를 수사하는 데 쓰고 또 하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DNA에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질병의 원인을 빨리 진단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PCR을 이용해서 빠르게 진단해서 확산 방지 및 환자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로 있기 때문에 생명공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와서는 이 PCR 관련된 기술이 이렇게 좀 삭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과학상제라든지 아니면 지식 더하기라든지 아니면 심화학습 이야기라든지 이런 데에서만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내용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PC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술 보면 PCR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의 첫 글자를 따서 PCR이라고 불러요. 그럼 중합효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했죠. 중합효소는 우리가 DNA 복제할 때 DNA 중합효소도 있고 또 전사가 일어날 때
RNA 중화효소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중화효소 무엇인가를 계속 붙여가는 거죠. 뭘 붙여가냐면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였습니다. 디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이든지 아니면 리보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화효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쇄적으로 반응시켜요. 연쇄.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반응시키는 거를 갖다 우리가 PCR이라고 한다. 그걸 이제 풀어서 우리로 이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해서 특정 염기 서열을 반복해서 복제해서 DNA를 증폭시키는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 부분이 되겠죠.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어떤 질병을 진단하는데 뭐 고혈압 유전자라든지 아니면 심혈관계 유전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전병과 관련된 유전자인지 우리가 이제 2003년도에 유전체들이 다 밝혀지면서 어떠한 유전자들이 몇 번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한 특정 염기 서열들을 반복적으로 복제해가지고 DNA를 증폭시키는 기술이 바로 PCR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코로나19, 사스코브라고 하고 2 이렇게 붙이고요. 또는 이제 이걸 2019 NCOV 그래서 이거는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신종이죠. 2019년도에 새로 난 신종 코로나. 우리는 그냥 코로나19로 이제 붙이고 있죠. 그렇죠? 진단에 활용되는 리얼타임 PCR이라고 하십니다. 리얼타임. 실시간 PCR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임상병리를 전공하신 친구들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요 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PCR 머신들이에요. PCR 머신들 실시간으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RNA가 핵산이죠. RNA를 핵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DNA로 사실 가려면 이 RNA를 사실 역전사를 시켜야 돼요. 역전사를 통해서 다시 DNA로 만들어서 이 DNA를 다시 이제 증폭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리얼타임 PCR 그래서 RT-PCR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또 아니면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RT-PCR 이렇게 얘기해요. 역전사 실시간 PCR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RT-PCR이 대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2019년도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PCR을 통해서 빠르게 진단한다. 최근에는 이제 뭐 우리 와서는 이제 6시간 만에 이 결과들을 이 사람이 진짜 코로나에 이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6시간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엔 더 빨라졌다라고 해요. 2시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이제 개발해 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방역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러면 PCR 관련된 것들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가 이제 조금은 이제 학문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CR 도구들은 뭐가 있냐고 하면 첫 번째 이제 복제할 표적 염기 서열을 포함한 DNA. 그렇죠. 먼저 있어야 될 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DNA가 있어야 되겠죠. 뭘 어떠한 유전자를 복제를 할 것이냐, 복제해서 증폭을 시킬 거냐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열에 강한 중화 효소가 필요해. 왜냐하면 이제 PCR을 하려면 DNA가 이제 두 가닥이니까 이 두 가닥인 것을 각각의 한 가닥으로 이제 분리시키려면 이 둘 사이가 무슨 결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수소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수소 결합을 절단해야 돼요. 이거를 절단을 해야 되는데 이 절단을 하려면 높은 열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절단된 데다가 이제 또 다시 증폭하려면 이제 두 개를 이제 복제를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이러려면은 얘네들이 이제 중합하려고 하면은 이제 온도가 높은 온도 반응 조건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도 효소의 활성을 잃지 않고 DNA를 복제할 수 있는 이 중합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PCR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중합효소입니다. 중합효소. DNA 중합효소. 그래서 이 DNA 중합효소는 PCR은 고온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변성되지 않는 택이라고 그래요. 택. 그래서 DNA 중합효소를 쓴다. 택 DNA 중합효소다. 그러면 택 DNA 중합효소라는 거는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채취를 했냐 이 얘기를 하면 주로 해조 열수구. 주로 이제 해조에서 이제
뜨거운 곳에서 이제 뜨거운 물이 이제 분출되는 이 열수구 중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있더라. 예, 거기에서 세균들이 같이 살아가더라. 그러면 그 세균은 그 100도씨 가까운 온도에서 어떻게 자기가 자손을 만들어내고 그 개체들을 증식시키면서 살아갈까? 결국 물질 대사라는 것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예. 곤에서 있는 고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이제 뜨거운 곳에서 뜨거운 장소에서 물질 대사를 일으킨단 말이죠. 예, 물질 대사를 일으킨다. 그러면 물질 대사라는 건 꼭 효소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효소가 특별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그 효소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백질의 특성. 그래서 이 택폴리머레이즈, DNA 폴리머레이즈를 중합 효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 말씀드렸고, 세 번째 DNTP라고 그래. DNTP. 그러면 이건 이제 디옥시 뉴클레오 트라이포스페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DNA 구성에 필요한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래서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는 DNA는 DATP, DGTP, DCTP, DTTP 이렇게 있어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그냥 이 앞에 D는 이제 요 D라고 하는 거는 디옥시를 의미해요. 디옥시. 디옥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RNA는 뭐냐면 RNA는 그냥 RNA를 이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네, 제가 좀 옮겨서. RNA 뉴클레오타이드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ATP, CTP, GTP, 그리고 얘들은 UTP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헥산의 염기 종류는 8종류예요. 염기 종류. 헥산의 뉴클레오타이드 종류는 8종류고요. 염기의 종류는 5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헥산 중에서 RNA는 어떠한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있냐면 ATP, CTP, GTP, UTP의 4종류가 되고, DNA는 어떻게 되냐면 DATP, DGTP, DCTP, DTTP 이렇게 해가지고 4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헥산의 뉴클레오타이드는 8종류, 헥산의 염기는 5종류.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을 선생님이 옆에다 이제 그림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뉴클레오타이드인데 DNT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염기가 있죠. 베이스라고 하는 거 염기예요. 염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DNA는 우리 디옥시리보스죠. 그렇죠? 2번 탄소에 이제 H를 가지고 있는 디옥시리보스란 말이죠. 디옥시리보스, 디옥시리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가 앞에 붙는 거예요. D가 디옥시다. RNA는 그냥 옥시잖아요. 옥시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D가 안 붙어요. 그래서 요 당에 디옥시리보스를 가지고 있고 인산을 3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주로 이제 탄소 중에서 1번 탄소에는 이제 염기가 붙고 2번 탄소에 H를 가지고 있는 거, 3번 탄소에 OH를 가지면서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하고 인산하고 뭐예요? 포스포디 에스터 결합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리고 이제 4번 탄소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5번 탄소에 인산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D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 염기서열 분석할 때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DDNTP라고 있는 게 있어요. DDNTP. 그럼 요 DD는 뭐냐면 3번 탄소에도 OH가 아니라 H를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우리가 DDNTP라고. 그러면 막 이렇게 복제하다가 어느 순간에 복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DDNTP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으면 그 염기 서열에 따라서 복제가 멈춰지게 돼요. 그래서 이 멈춰지게 되면 어떤 거는 길이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DDNTP하고 DNTP 또 NTP, NTP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RNA 같은 경우에는 NTP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TP를 집어넣어줘야 돼. 왜? 이제 복제해야 되니까. 한 두 가닥을 나눠서 이렇게 이제 4가닥으로 만들 때 여기 이제 상보적으로 결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이제 붙어 가야 되죠. 그쵸?
이렇게 붙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DNTP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세 번째에 있는 게 이제 네 번째는 프라이머를 집어넣어줘야 된다. DNA 프라이머. 이 두 주형의 가닥 3번 말단에 각각 상보적으로 결합하여서 복제할 구간을 결정해줄 인공적으로 합성한 길이가 15에서 20 염기 길이. 예. 그러니까 이제 염기가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개 있냐면 15개에서 20개로 구성된 뉴클레오타이드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과학 이런 쪽으로 이제 생명공학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에서 제작을 다 하기도 하고요. 또는 연구소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이제 더 짧은 것들도 있어요. 6개짜리 또 11개짜리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염기들을 갖다가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여기서 얘기했냐면 프라이머라고 그래. 예, 근데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DNA 복제에서는, 여러분들 DNA 복제에서는, RNA 프라이머를 써요. 근데, 우리 이제 PCR 할 때는 DNA 프라이머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 프라이머를 집어넣어야 돼요. 프라이머를 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DNA 복제할 때 3번 말단에 OH가 있잖아요. 그렇죠? 3번 말단에 OH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켜줄 수 있는 그런 처음에 출발할 수 있는 그 물질들을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프라이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제 알아봤고요.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겼는데, 여러분들 관련된 자료는 제가 첨부 파일 올려놓는 거 보시면 되고요. PCR 도구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 내가 원화에서 증폭시키고자 하는 DNA 필요하죠, 실제.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DNA 중합효소가 필요하다. 중합효소 필요하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DNTP라고 하는 거예요. DNTP. 네 번째는 뭐죠? DNA 프라이머가 되겠습니다. DNA 프라이머. 이렇게 네 가지 있고, PCR의 과정을 보게 되면, 자, 이제 그림을 한번 올려서 우리 같이 한번 조금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DNA를 변성을 해야 돼요. DNA 변성하는 거 열변성 관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PCR 기기를 통해서 할 건데요. 94도에서 96도씨 정도로 얘를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 수소 결합이 절단이 돼요. 수소 결합이 절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DNA는 두 가지 상보적으로 결합하죠. 그렇죠? G하고 C하고 T하고 A하고 이렇게 결합된 것들이 만일에 쭉 있는데, 자, 만일에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어느 DNA 유전자 사이에 G하고 C 사이에는 3중 수소 결합을 하고 A하고 T 사이에는 2중 수소 결합을 해요. 그죠? 예. 근데 그 유전자가 G하고 C에 염기들이 결합하고 있는 게 많다라고 하면 그만큼 높은 결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변성 과정에서 우리가 제공해야 될 온도들은 조금씩 더 높은 온도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의 서열도 사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냥 나 94도로 하겠다, 또는 뭐 93도로 하겠다,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수소 결합을 절단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온도를 이제 급격하게 낮춰줘요. 급격하게 낮춰서 약 50도씨에서 65도씨 정도까지 급격하게 낮추면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를 갖다 결합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제가 여기다가 한번 펜으로 한번 잠깐 표현을 해볼게요. PCR 튜브가 있어요. PCR 튜브가 있는데 되게 조그만 거예요. 마이크로 튜브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독일의 뭐 에펜도르프 사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래, 유명하죠. 그 조그만 건데 여기 전체적인 부피가 500 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돼요. 쬐끄만 거예요. 500 마이크로 정도 되는 거나, 아니면 또는 이거보다 더 작은 거는 또 200 마이크로짜리도 있어요.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DNA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DNTP 넣어주고, 그 다음에 DNA 프라이머를 이렇게 한번 딱 넣어줘가지고 PCR 기기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어주는 거야. PCR 기기에다가.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고, 두 번째 과정에서는 이제 프라이머를 결합해요. 이거를 이제 결합 반응 이렇게 부릅니다. 결합 반응. 보통 이제 50도씨에서 65도씨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합 반응에서 일정 시간을 주죠. 예, 일정 시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얘를 다시 온도를 갖다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DNA가 합성해주는 중합 반응을 거치게 되는데, 중합 반응은 보통은 72도씨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72도씨에서. 예. 72도씨에서 이제 DNA를 이제 증폭을 시키는 거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해보면, 두 가닥이 있다. 두 가닥을 갖다 벌려 이렇게 넓게 벌린단 말이죠. 그럼 벌린 곳에 이제 누가 붙어요? 프라이머가 양쪽에서 이렇게 붙는 거야. 프라이머가 양쪽에 붙이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가 붙인 다음에 얘들 어떻게 돼요? 온도를 다시 조정해주면 이 프라이머들이 이 안에 이제 DNTP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복제해 나가는 거야. 여기 이제 프라이머가 이렇게 복제해 나가는 거야. 예. 복제한 방향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예. 간단하게 이제 과정은 단순해요. 예. 이렇게 세 가지 반복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예.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여러분들 보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필요한 것들이 뭐냐? DNA 프라이머 있고, DNA 중합효소, 뉴클레오타이드, 그죠? 예,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그려져 있는 거는 뉴클레오타이드래요. DNTP. 예. 자, DNTP 집어넣고, 그러면 DNA 주형 가닥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 여기 이제 95도셨죠. DNA를 변성시킨다. 그러면 단일 가닥으로 분리된 DNA.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수소결합이 이렇게 절단이 됩니다. 예.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갖다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방향성이, 항상 DNA 나오면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 어느 쪽이 5번 방향이고 어느 쪽이 3번 방향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해. 이게 두 가닥을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단계, 프라이머의 결합이다. 결합 반응이다. 예. 결합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DNA 변성이라고 그랬는데, 교육과정에서는 이거를 열변성 과정이라고 이제 다시 용어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열변성 과정, 변성이라는 거 하는 거, 디내추레이션 되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결합 반응에 프라이머가 이렇게 붙죠. 여러분, 프라이머가 붙는 장소를 이렇게 보시면 이쪽 3번에 역평형 구조로 붙게 되고, 이쪽 반대편 단일 가닥에도 프라이머, 두 번째 프라이머가 3번 장소에서 역평형으로 이렇게 이제 복제를 해 나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프라이머 결합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DNA 합성이다. 이것이 바로 중합 반응이 되겠죠. 그렇죠? 중합 반응을 72도씨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들 프라이머가 이제 있던 DNTP를 갖다 계속 이렇게 붙여 나가면서 5번에서 3번 방향으로 복제를 해 나갈 것이에요. 예. 이 반대편 가닥은 이쪽에 5번에서 여기 중합효소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복제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한다. 예. 신장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닥이 이렇게 이제 하나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유전자가 여기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2배로 만들어낸 거지, 2배로. 그렇죠? 2배로 만들어낸 거를 다시 이제 반복해요. 다시 두 가닥을 다시 높여, 온도를. 94도씨, 95도씨로 다시 높여. 그러면 두 가닥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네 가닥이죠, 그렇죠? 이중나선 구조의 두 개가 4개로 다시 만들어지고, 4개는 다시 8개로, 16개로 점점 이제 숫자가 증폭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PCR의 방법이에요. 예. 자, 그러면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우리 이제 글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단계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네, 열변성 과정이라고 했어요. 열변성. 열변성 과정이다. 그래서 이중나선 DNA를 단일 가닥으로 분리한다. 네. 복제할 표적 염기서열을 포함하는 DNA, 복제할 염기서열을 포함하는 DNA, 예. 열에 강한 DNA 중합효소, 그 다음에 DNTP, 두 종류의 DNA 프라이머를 혼합한 용액을 94도씨에서 96도씨로 가열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 있었어요, 그렇죠? 뭐에 따라서 G8
플러스 C 함량이 어떻게 되느냐. 예. 온도를 설정해 줘야 된다. 예. 이 PCR 머신이 옛날에는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엄청 싸진 것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학종에서도 조금만 공부할 수 있으면 해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조금만 이제 학교에서 투자하거나 뭐 아니면 여러분 과학 하는 데서도 이런 거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는 요즘 같은 수시에서 교내 활동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CR 방법들을 알고 있다는 걸. 예. 자, 그래서 분리한 단일 가닥들을 새로 합성할 가닥의 주형이 된다. 예. 두 번째 단계 뭐라 그랬죠, 여러분? 열변성 과정에서 프라이머, 그쵸? 예, 프라이머 결합이다. 프라이머 결합이다. 이 프라이머 결합하는 내용들이 이제 조금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두 종류의 프라이머가 두 주형 가닥이 복제 시작 위치에 결합해서 각각 증폭될 표적 염기 서열 구간을 결정한다. 어디서부터 할 건지. 그쵸? DNA 주형 가닥을. 예.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딱 그 프라이머들은 염기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라이머의 염기 서열이 우리가 선생님이 앞에서 봤지만 15개에서 20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AAT, GCT, AA, GC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요 프라이머는 한쪽이 여기가 이제 3'이고 여기가 5'이면 DNA 주형 가닥이 이쪽이 5'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 어떤 거하고 결합하겠어? 여기 염기들하고 T, T, A, C, G 이런 식으로 나가는 애들하고 결합을 해야 돼요. 그쵸? 아무 데서나 결합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요 프라이머의 서열을 알면 DNA 서열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또 우리가 평가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예. 그 다음에 예. 각각 증폭될 표적 염기 서열의 구간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라이머가 특정 DNA 부위만 결합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DNA가 섞여 있어도 한 가지 프라이머만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쵸? 예. 그래서 두 번째가 프라이머 결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용액을 50에서 65도씨로 온도를 낮추면 프라이머들은 두 종류의 프라이머가 각각의 두 단일 가닥 DNA의 어디 말단 쪽에, 그죠? 어디 만날 쪽에? 말단 얘기했네요. 그죠? 3' 말단 쪽에 위치하는 표적 위치에 무슨 결합을 해요? 무슨 결합해야 돼? 요 결합하는 거 선생님 얘기했던 거 프라이머 결합하는 거 수소 결합한다. 수소 결합. 예. 수소 결합을 하면서 결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합성해야 되니까. 자, 세 번째 과정입니다. 세 번째 과정은 새로운 DNA가 합성되는 단계입니다. 우리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중합 반응이다. 중합 반응. 그래서 혼합 용액을 다시 72도씨 정도로 높이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주형 DNA에 이미 결합되어 있는 프라이머의 어느 말단 쪽에, 자, 프라이머의 3' 말단 쪽에 차례로 DNTP가 결합하면서 합성됩니다. 자, 그림 기억해 보세요.